누구나 떠날 준비를 해야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을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어느새 시간이 흘러버리죠. 하지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은 크게 다릅니다. 마음 편히 떠나는 사람도 있고 남겨진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남겨진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리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2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가 그를 덮쳤습니다. 아내가 관리하던 은행 계좌, 보험,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내역을 전혀 알지 못했고 부동산 서류도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늘 정리하던 살림살이조차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확인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겨둔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과 함께 아내가 손수 적어둔 정리 노트가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 정보, 중요한 연락처,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김영수 씨는 아내의 배려를 깨닫고 자신도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 정리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처럼 정리되지 않은 것들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고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유언과 법적 문서 정리입니다. 김영수 씨의 친구였던 박정호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졌고 의식을 잃은 채 몇 달을 병상에서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의사를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연명 치료 여부를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유언장이나 법적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가족들은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 큰 심적 부담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비 문제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박정호 씨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고 심지어 몇몇 친척들은 상속을 두고 다툼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가족들끼리 법적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가족 간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정호 씨가 생전에 유언장과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었다면 이런 불행한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언과 법적 문서를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남겨진 가족들이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유언장 작성. 자필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반드시 날짜와 서명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더욱 법적 효력이 강해집니다. 유언의 내용에는 재산 상속뿐만 아니라 본인의 마지막 바람이나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단순히 법적 문서가 아니라 가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A.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만약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연명 치료를 받을 것인지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에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상속 관련 문서 준비. 본인 명의의 부동산, 은행 계좌, 보험 증서, 주식 등의 목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가족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미리 상속 계획을 세워두면 가족들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지정 및 신탁 활용. 혹시라도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법적 대리 권한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신탁 제도를 활용하여 재산을 미리 지정한 방식으로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 문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남겨진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본인의 뜻이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두 번째, 금융 및 경제적 정리입니다. 박정호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언과 법적 문서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관리될지, 남겨진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령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던 한상우 씨는 은퇴 후에도 재산 관리를 직접 해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입원을 하면서 그가 관리하던 은행 계좌, 보험, 투자 상품들이 모두 방치되었고 가족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졌습니다. 금융 정리를 미리 해두면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통장 및 금융자산 목록 정리.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 적금, 펀드, 보험, 주식 등의 목록을 정리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금액들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부채 및 대출 정리. 대출이 남아있다면 이를 어떻게 상환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채무 상환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유산 분배 및 재산 이전 계획. 가족들이 재산 상속을 놓고 다투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탁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융 정리는 남겨진 가족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주는 중요한 준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세 번째, 소지품과 집 정리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소유한 물건도 많아집니다. 옷장 속에는 입지 않는 옷들이 쌓이고 서랍 깊숙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를 물건들이 남아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떠나게 된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78세 이순자 씨는 혼자 생활하면서도 집안 정리를 미루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집안 곳곳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순자 씨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 가족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막막해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물건을 정리하는 데만 시간이 걸렸고 가족들은 물건을 보면서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힘들어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1. 불필요한 물건 정리하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옷이나 가전제품, 오래된 서류들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미 있는 물건이라면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실물은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 가족들에게 물려줄 물건 정하기. 오래된 앨범, 유품, 가족에게 의미 있는 보석이나 시계 등의 물건은 미리 정리하여 누구에게 줄지 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가족들과 공유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집 정리와 청소하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정기적으로 집을 정리하며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정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지품과 집을 정리하면 본인도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디지털 자산 정리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메일, 온라인 계좌, SNS까지 우리의 삶과 연결된 디지털 자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자산이 정리되지 않으면 남겨진 가족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75세 장서구 씨는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병원비를 정리하려 했지만 온라인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몰라 계좌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장 씨가 운영하던 SNS와 이메일 계정이 남겨져 있어 사후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디지털 자산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1. 중요한 계정과 비밀번호 정리하기. 온라인 은행 계좌, 이메일, SNS 등의 로그인 정보를 정리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번호 관리 앱을 사용하거나 종이에 적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A. 디지털 유언장 작성하기.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 유언장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SNS 계정을 유지할 것인지 삭제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면 가족들이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3. 사진과 중요한 자료 백업하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중요한 사진과 문서는 외장하드나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백업한 자료는 가족들과 공유하여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불필요한 계정 미리 정리하기.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계정이나 구독 서비스는 미리 정리하고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회원 가입한 사이트의 계정도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우리가 남기고 가야 할 또 하나의 유산입니다. 미리 정리해 둔다면 남겨진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원활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5번째, 인간관계 정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떠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어떤 관계는 더욱 의미를 가지게 되고 어떤 관계는 미처 정리되지 못한 채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80세 이정화 씨는 병원에 입원한 후 오랜 친구였던 김 선생님과 연락이 끊긴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반면 가족과의 갈등으로 멀어졌던 동생과는 미리 화해하고 싶었지만 끝내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정리하지 않으면 마음의 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좋을까요? 1. 감사의 말과 화해의 손길을 전하기. 평생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던 가족이나 친구와 화해를 시도해 보는 것도 마지막 정리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A. 마지막 인사 준비하기.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리 편지를 써두거나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3. 불필요한 인간관계 정리하기. 더 이상 의미 없는 인간관계는 정리하고 남은 시간 동안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사람에게 미련을 두기보다는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4. 가족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미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리 감사의 표현을 하고 좋은 기억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후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미리 정리하고 떠난다면 남겨진 이들에게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법적 문서, 금융 문제, 소지품, 디지털 자산, 인간관계까지 미리 정리해 두면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막상 떠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조금 더 미리 정리해 둘 걸 하고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둔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남긴 흔적이 가족들에게 짐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